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황금 주말이 또 지나가고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됐는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부동산 흐름이든 간에 항상 이 신축 움직임들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상황이면 당연히 신축 깔끔한 것부터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라면 우리도 그런 좋은 입지들 그리고 좋은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그런 것들을 선행 지표로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성구를 늘 중심적으로 봤지만 오늘은 또 비수성구에도 좋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지역들이 몇 개 있는데요. 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라운동역이 있겠고요. 그리고 죽전역이 있겠고, 그리고 두류역 정도를 같이 꼽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군데에 들어오는 또 신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신축 4개 정도가 좀 포인트가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가 단연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직까지 2년 비과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이 아파트밖에 없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게 이제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 거래량 흐름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84 타입 중층 이상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84 타입이기 때문인 거고요. 지금 이제 가격 순으로 놓고 보면은 한 7억대 초반 정도면은 그래도 중층을 좀 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동향, 층수, 뷰, 이제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작년을 기점으로 가장 높게 올랐던 게 한 7억 7천 정도까지 2번 정도를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한 수준도 분명히 나타났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7억 중반대도 물론 찍히긴 하지만은 대체로는 한 7억 초반대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해 보자면 당장에 있어서 우리가 7억 중반을 좀 넘길 거라면 사실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좀 가시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인 우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제 비수성구에서는 가장 핵심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7억 중반이 안 되는 한 7억 초반 정도 가격이라면 많은 분들이 좀 매력을 느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좀 받아들여 보자면 한 7억 초반일 때 정도는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니, 이제 이런 가격대에서 사실상은 좀 바닥을 좀 다져 나가는 게 아닐까라고도 비춰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파트가 이제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면 아까 말했던 다른 좋은 아파트들도 이제 비슷한 흐름세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가까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청라 힐스 자이입니다. 그래서 연식은 2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남산초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사소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도 이제 아직까지 2년 비과세 기간은 다 도래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는 슬슬 정말 좀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쌓여 나가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층 기준으로 역시 타워형이긴 하지만은 한 7억 초반 정도 수준에서 급매물이라고 하는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이런 매물이 쌓일 때가 좀 포인트일 수밖에 없으니까 올해 중하반기 정도 안에서 만약에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다면 매물이 좀 더 쌓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청라운동역을 일단 이 정도로 좀 바라본다면 사실 앞으로 좀 눈길을 많이 줘야 되는 지역이 바로 죽전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죽전역에서도 빌리브 스카이가 사실상 비수성구의 대장 아파트 노릇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분양할 때부터 너무 뜨거웠었고요. 그리고 실제 실거래가도 정말 뜨거웠을 때이긴 하지만 가장 높은 실거래가를 찍어줬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거에 84 타입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가 제일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이제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8억대 밑에 매물은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게 8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실거래가와 8억 밑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2년도 8월에 입주했으니까 올해 8월부터는 비과세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슬슬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물이 쌓이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봤던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했으니 이런 것들도 한 7억 중반 정도 수준이 맞지 않나 라고도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7억 6천은 애초에 나왔던 가격보다 9천만 원이나 내렸어요. 그러면 8억 5천에 처음에 내놨다라는 거고 지금은 확실히 좀 팔고자 하니까 이렇게 가격을 형성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도 충수 꽤 괜찮은 것이 한 7억 2천 정도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역시 7억 초반이면 사실 좀 살 사람은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드러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 기점으로 혹은 뭐 특강이나 수업 때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지금은 좋은 게 먼저 올라간 시장이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의 가격들만 사실 조금 먼저 치고 올라간 상황이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못 따라갔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대장 아파트들이 좀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뭐 7억대 중후반이라든지 8억대라고 하는 가격은 뭐 수성구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 돈이면 이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조금 낮아진 가격에서는 금방 안정적으로 거래량이 드러나는 걸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 앞으로는 사실 뭐 얼마나 더 떨어질까라는 측면보다도 이런 거래량이 어떻게 계속 지속될까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빌리브 스카이를 살 때도 조금만 조정이 된다면 금방 거래량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포인트 맞춰야 되는 게 이런 빌리브 스카이였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 두류역자에도 계속 눈길이 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흐름들이 지금 딱딱딱 좀 들어맞고 있잖아요. 청라운동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곳이 좀 안정화되었을 때 이제 죽전역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고, 그리고 이제 두류역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면 사실 이런 순차적으로 대장 아파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주시하고 있다면 비수성구가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도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비수성구 3대장 지역들이 또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다양해지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이제 뭐 태평로 지역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 뭐 다양한 뉴타운들 혹은 핵심 지역들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지금 부동산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좀 어려운 지식들을 잡을 수 있어야지만 부동산 잘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다 오해거든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이렇게 쉽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